네, 2016년 9월 9일 금요일 시황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25% 하락한 2037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주말을 좀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대체적으로 매수보다는 매도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시장이 강하게 떨어졌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이 북한의 핵실험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들의 이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이 오늘 핵실험을 했는데요. 이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 선물 쪽에서 크게 매도가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었고 오늘 7천억 넘게 매도가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건 나갔다가도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후에 추후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1,100억 정도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것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번에 또 시장이 또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또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언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니까 뭐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개의치 마시고 이후의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기관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가운데 업종 대표 종목들은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기전자를 비롯해서 서비스 업종, 운송장비 업종, 화학 업종, 유통업종, 의약 운수창고 업종이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삼성전자에 좀 더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4% 가까운 하락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좀 잘 버텨줬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4%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추후에 거의 북한 악재는 단발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 악재는 거의 단기성, 단발성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느 정도 좀 더 회복해주고 들어주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떨어졌을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좀 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코스닥 시장도 약세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상대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크지는 않았던 모습이 있고요. 다만 시장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아직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한 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기관 쪽에서 534억 매도를 하면서 오늘 기관들이 던져내는 물량을 그나마 외국인들이 좀 같이 받아내면서 시장의 하락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거를 좀 끌어올렸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줬지만 여전히 시장의 불안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만 개장이 되고요. 월요일, 화요일만 개장이 되다 보니까 또 방향성 없는 움직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개별 종목들 몇몇 순환 테마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셀트리온이 오늘 2% 떨어진 거를 낙폭을 만회를 시켰거든요. 2% 넘게 떨어졌던 부분들을 쫙 끌어올리게 되면서 회복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낙폭을 좀 줄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 방어에 한 몫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에 메디톡스까지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을 버팀목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건 마찬가지고 종목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거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개별주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제 지엔코라든지 이런 대선 테마주들 반기문 테마주로 꼽히는 지엔코라든지 재룡산업 그 다음에 유라테크 이런 종목들도 지금 급등의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급등의 흐름들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그 대선 테마주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장세이고 반대로 반기문 관련주 중에서는 보성파워텍은 이틀 연속 하한가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호 사회이사가 사실상 사퇴를 선임을 하게 되면서 사임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 나오는 모습인데 굉장히 신용도 많고
그다음에 유상증자까지 펼쳐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반대 매매까지 같이 나오는 형국이라서 굉장히 힘든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반기문 관련주 중에서는 보성 파워텍은 제외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관련주 중에서는 AMP라든지 제형 솔루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잠룡으로 손꼽히는 이제 그 박원순 후보 관련주들도 오늘 모엔지라든지 그다음에 토탈, 소프트, 그 다음에 성한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냈고 이론도 오늘의 4%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스페코, 빅텍 같은 이런 종목들도 거의 이제 반등의 흐름들을 나타내 줬는데요. 아무래도 핵실험 때문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뚜렷하게 뭐가 이렇게 끌고 가는 장세라기보다는 몇몇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하면서 파동이 나오는 그런 장세이다 보니까 튀었을 때는 좀 짧게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만들고 될 수 있으면 바닥권에 있으면서 회사가 좋고 거기다 대선 재료까지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쉬어가는 거, 저점에서 바닥 다져가는 것들 위주로 저점 공략해서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대선주들 위주로 보시면 훨씬 더 시장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016년 9월 9일 금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시황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